네, 안녕하세요. 물리학 원, 5번째 시간인가요? 네,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물체 운동과 힘에 대해서 배우기까지 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카톡을 좀 보니까, 실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잠깐 짚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던 그 문제 프린트를 보면은요, 선생님이 2번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간 것 같은데,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강의를 보다 보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좀 실수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새벽 시간에까지 강의를 막 찍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과목을 3과목을 한단 말이야. 물리학 1, 물리학 2, 생활과학.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새벽 시간대에 잠결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완벽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이런 가끔 실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4초의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3가지 공식 중에서 첫 번째 공식을 써주면 될 것 같네요. V는 V0 더하기 AT에서 4초의 속도는 처음 속도가 10이었고 더하기 가속도가 오면서 시간이 4초이기 때문에 정답은 30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4초 동안의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거리는 몇 번 공식 쓰면 되냐면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의 공식을 써도 괜찮고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EAS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기 세 번째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4초의 속도 아까 방금 구했죠? 3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가 10의 제곱은 2 곱하기 5 곱하기 이동한 거리 S래요. 지금 S를 물어보고 있죠? S는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10분의 900 빼기 100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80m가 나오겠네요. 요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공식 써도 풀어도 문제 없어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다음. 그 다음 선생님이 또 4번 문제를 실수한 것 같은데 4번에 4번을 실수한 것 같아요. 저기 준배가 잘 이야기해줬는데 선생님이 실수한 거 있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카톡을 해서 선생님한테 이거 틀렸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1초 후에 철수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철수의 가속도가 얼마였냐면 얼마였니? 다시 한번 구해볼까? 가속도가 얼마였냐면 20초의 시간 동안 움직였고 철수는 정지해 있다가 40m를 갔기 때문에 철수의 가속도는 어디 보자.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40m니까 V 평균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다시 20초를 움직였는데 저걸로 하면 되겠다. 나중에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S. 그런데 나중에 속도가 얼마였지? 4죠, 4. 나중에 속도가 4고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그런데 S가 40이기 때문에 16은 80A가 되고 A가 5분의 1이었지. A가 5분의, 즉 철수의 가속도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1초인 순간 철수의 속력은 당연히 얼마예요? V는 V0 더하기 H인데 처음 속도가 없었으니까 5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은 5분의 1. 철수의 1초 속력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선이가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속력과 속도를 좀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속력은 엄연히 얘기하면 다른 건데 속력은 뭐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고 막 혼동해서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속력과 속도가 구분이 할 필요 없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때 일자로만 쭉 움직일 때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쭉 직선 운동할 때는 속력과 속도가 똑같죠. 왜냐면 변이와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는 속력과 속도가 똑같은 직선상으로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에 이 친구가 직선상으로 갈 거긴 한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여. 이 경우에는 속력과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직선의 운동이지만. 왜냐면 변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과 끝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구간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친구는 또 속력과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속력과 속도가 정확히 똑같은 거는 뭐냐면은 처음 시작해서 한 방향으로만 쭉 직선 운동하는 경우에는 거리와 변이가 똑같고 속력과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 조금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공부할 뉴턴의 운동 법칙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요, 총 3가지가 있고요. 1법칙부터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해볼게요. 뉴턴의 운동 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3가지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 관성의 법칙인데, 여기서 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친구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질량이 크면은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거. 왜냐면 자기 상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상황을 얘기해 줄 수가 있냐면, 우주 공간에요, 사과가 둥둥 떠 있어. 근데 이 사과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요. 일정한 속도로. 근데 우주 공간은 공기 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사과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일까 멈출까? 계속 움직이죠. 왜냐면 저항과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이 사과는 언제까지 움직일 거냐면 영원히 움직일 거예요. 이것은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던 친구가 자기의 속도를 고집하고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이거를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는 너무 마찰과 공기 저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베스킨라빈스 있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제 아이스크림 녹지 말라고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거든요. 그 드라이 아이스를 한번 집에서 바닥에 한번 이렇게 내려놓고 이 드라이 아이스를 쭉 밀어보세요. 그럼 이 드라이 아이스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이 드라이 아이스는 순간적으로 기화를 해서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았을 때 사실 약간 이게 붕 떠 있거든? 그 사이가 이제 기화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마치 우주에서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바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실제적인 예시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의 예시가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4가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해 두고 꼭 이해하고 암기해 둘 수 있도록 할게요. 휴지를요, 이거 많이 해봤을 거야. 너네 휴지 끊을 때 휴지 어떻게 끊어? 천천히 당기면 휴지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계속 돌아가지. 어떻게 해야 휴지가 끊어지지? 빠르게 휙 당겨야지 휴지가 끊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도 관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천천히 당기면은 이 휴지가 관성이 작동하지 못하고 그냥 이 두루마리 따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빠르게 휙 당기면 순간적으로 휴지에 관성이 작용을 해서
휴지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휴지가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이 버스에서 보면은 잘 가던 버스가 멈췄어요. 그럼 승객들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당연히 앞으로 가죠. 왜 그럴까요? 원래 열심히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던 버스이기 때문에 나의 몸도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멈추면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만히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내 몸이 어디로 갈까? 그때는 뒤로 가겠죠. 나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달을 보면은 이 달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 망치가 이 앞에 이 자루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끊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돼? 요거를 여기에 위에 둔 다음에 빠르게 내려쳐요. 그러면은 요 머리 윗부분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손잡이는 바닥에 닿았단 말이야.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이 망치의 머리 부분이 이 손잡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쏙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을 이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라를 보면은요, 이거는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컵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올리고 그 위에 동전을 올린 다음에 빠르게 종이를 휙 빼면 그 동전이 컵 안에 쏙 빠지게 되는 그런 건데,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저기 물리실에 가서 혼자 외롭게 영상을 찍은 건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었으면 또 같이 해봤을 텐데, 선생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혼자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컵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동전을 올려두면은 빠르게 종이를 뺐을 때 동전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동전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관성의 예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우리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는 현상은 뭘로 얘기할 수가 있나요? 관성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관성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할까요?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그 우주 공간에 떠있던 사과를 이야기했었는데, 이 사과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던 사과였어요. 이 사과는 언제까지 움직인다고? 영원히 움직인다고 했죠. 그럼 이 사과에는 지금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 사과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 사과에 힘이 작용을 했다면 이 사과는 멈추거나 더 빨라지거나 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을 텐데, 이 사과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한다가 아니고 물체는 정지하거나 혹은 등속도로 움직이던 친구는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관성의 예시 아까 네 가지 했던 것들 중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 계속해서 정지해 있을 거야, 멈춰 있을 거야, 나 건드리지 마 하는 건 어떤 게 있죠? 가의 휴지, 그 다음에 라에서 동전, 가라. 그러면 운동하던 친구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거는 버스에서 사람들, 그리고 망치의 머리, 그래서 나다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건지 지금 학습을 했는데,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일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 이것을 바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저기 네모칸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런 마찰과 공기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 사과 하나가 놓여 있다. 이 사과가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사과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하는 친구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사과를 멈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 움직이는 사과를 멈추기 위해서는 바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요. 과학 돋보기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한번 볼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고 실험인데 여기에서 이 사고라고 하는 얘기는 액시던트가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했다, 상상해서 실험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고 실험이에요. 갈릴레이는 물체가 운동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O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경사가 이렇게 가파를 경우에는 여기까지, 경사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런 경우에는 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공기저항과 마찰을 좀 무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찰은 작용을 하는데 이제 공기저항 같은 건 좀 무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시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요거를 요렇게 경사가 계속해서 평지야. 그럼 이 공은 어디까지 갈까?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정지하는 공이니까 결국에는 이 공은 영원히 등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등속도로 움직이던 친구는 계속해서 등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를 이런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넘어와서 문제 4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각자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선생님의 해설을 들어주세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1kg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5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이 작용을 한다. 이 물체의 속도는 3으로 일정하다. 자, 중요합니다. 물체의 속도는 3m/s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 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 말은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5N으로 오른쪽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왼쪽으로 또 뭐가? F가 얼마니까 똑같이 5N이기 때문에 이 두 힘이 뭐 할 수 있다? 바로 상쇄가 될 수 있다. 그래서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지? 왼쪽으로 5이고 오른쪽도 5니까 결국에 R자임은 0이 되는 거죠. 이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이 작용을 하지만 R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힘은 작용을 하지만 그 두 힘이 상쇄가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R자 힘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2번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5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운동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 되겠는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 두 번째.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R자임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데 이를 뉴턴의 운동 2법칙이라고 한다.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식으로 한번 적어 볼 건데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요
F는 MA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인데요. A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M분의 F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F는 뭐죠? F는 뭐예요? F는 힘이에요. A는 뭐죠? 가속도예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 M은 뭐죠? 질량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텐데 빨간 색깔로 할까? 빨간 색깔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질량이 일정한 어떤 물체에 대해서 내가 작용하는 힘이 커질수록 그 물체의 가속도, 즉 속도의 변화도 커지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일정한 힘을 작용을 할 거예요. 힘을 일정하게 줄 거예요. 힘이 일정할 때는 질량이 무거울수록 이 친구의 속도 변화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물체의 가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힘이 커질수록 가속도도 커지고요. 질량은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지는 거죠.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실험이 나와 있는데 밑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수레를 끌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위에서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수레의 질량은 변화가 없이 M으로 일정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레를 끌어가는 힘이 처음에는 F였다가 그 다음은 EF, 그 다음은 3F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F는 MA 공식에 의해서 처음에는 A였지만 이 수레의 가속도가 그 다음은 EA, 그 다음은 3A 이걸로 점점 증가한다. 따라서 질량이 일정한 물체의 경우에 힘이 커질수록 이 물체의 가속도가 커진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밑에 그림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요 힘이 일정해요. 일정하게 F의 힘으로 이 수레를 당기고 있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엔 질량이 M이었지만 그 다음은 질량이 2M, 그 다음은 질량이 3M 점차 질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F는 MA 공식에 의해서 A였던 가속도가 A였던 친구가 그 다음은 2분의 1A, 마지막은 3분의 1A로 가속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따가 이거는 직접 찍은 영상을 보여줄게요. 지금 바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띄워줄게요.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못 보여준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이제 우리 아까 뉴턴의 운동 1법칙이었던 관성의 법칙으로 예시로 선생님이 찍은 영상인데 달리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멈출 수 없는 것도 역시 관성의 예시 중에 한 가지거든요. 자기가 움직이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못하는 것도 관성의 예시인데,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어서 보세요.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려고 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 이것도 역시 관성의 예시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아까 영상을 못 보여줘가지고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요 수레를 가지고 이제 F는 ma 가속도의 법칙을 증명하는 거 한번 보여줄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 게, 그럼 과연 저 수레에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좀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계약을 했으면 직접 여러분들이 해봤을 실험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여러분들이 다다음 주 정도에 실제 계약을 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그림이 용수철 저울이라고 하는 건데요. 용수철 저울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내가 작용하는 힘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눈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눈금을 읽어서 그 눈금의 길이만큼 이제 그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용수철 저울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레인데 수레의 질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를 위에다 이렇게 얹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보이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용수철의 질량을 m, 2m, 3m 이렇게 증가를 시킬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용수철 자체의 질량이, 이 친구가 질량이 m이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위에 얹는 이 추의 질량도 마찬가지로 역시 m이에요. m. 이 친구도 질량이 m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추 없이 수레만, 그러면 질량이 얼마야? 이때는 수레 자체의 질량이 m이니까 m이고요. 그 다음에 추 한 개 올렸어요. 질량이 얼마가 될까요? 2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 2개 올렸어. 이때는 질량이 3m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질량을 m씩 일정하게 증가를 시키면서 질량이 점차 증가할 때 이 수레의 가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실험 영상을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첫 번째 경우에는 수레에 어떠한 추도 올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m이고 일정한 힘 F를 작용하면서 이렇게 수레를 끄는 건데,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때 이 수레 용수철 저울에 표시된 눈금의, 선생님 엽사네. 이때 이 용수철 저울에 표시가 되는 눈금이 일정하게 이 수레를 끌어줘야지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저울의 눈금이 일정하게 되도록 쭉 당겨주면은 일정한 힘 F로 질량이 m인 수레를 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질량이 2m이에요. 같은 힘 F지만 질량이, 질량이 2m인 경우에 이렇게 수레를 끄는 경우인데요. 가속도가 줄어든 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량이 하나가 더 얹혀서 3m인 경우죠. 이 경우에도 이렇게 같은 힘을 작용해 주면은 가속도가 확실하게 줄어든 거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힘이 점점 증가할 거예요. 질량은 일정하고 힘이 점점 증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힘이야. 살살 굉장히 작은 힘으로 당기고 있는 게 보이죠? 그때의 가속도와 굉장히 커다란 힘으로 당길 때 작용하는 가속도, 훨씬 빨라진 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시범으로만 이렇게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공한 그
총 4가지의 프린트 중에서 이 샵20이 탐구활동지라고 적혀있는 프린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프린트를 인쇄한 친구들은 그 프린트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지가 바로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실험에 대한 활동지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와 있듯이 이렇게 수레가 있고 추도 있고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이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F를 측정하는 친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와 이 수레는 질량이 M으로 동일한 친구를 준비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한대요. 요거는 핸드폰이나 혹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찍으면은 핸드폰이나 디카를 통해서 찍은 영상을 대입을 시켜주면 이 프로그램에 가속도를 측정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직접 실제 계약을 했을 때 같이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이 프린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아래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시간에 대해서 지금 일정하게 위치가 나와 있고 시간이 0.1초일 때는 위치가 단위가 센티미터였고 그렇게 된다면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0.1분의 차이가 2cm이기 때문에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20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엔 4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면 또 0.1초 사이에 속도가 20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2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거기 표를 보니까요. 힘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 힘이 1N일 때와 2N, 3N일 때에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이 일정할 때는 질량이 0.5에서 1에서 1.5로 증가할수록 가속도는 2에서 1에서 3분의 1로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는 가속도와 질량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반대편에 반대장에 나와 있는 뒷장에 나와 있는 요 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요건 아마 이제 시간에 대한 속도로 이렇게 표시해 준 거고, 시간에 대한 가속도로, 힘에 대한 가속도로 표시해 준 거고,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뉴턴 운동 제2법칙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왼쪽에 있는 문제 풀고 한번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6N의 힘을 작용한다.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해야겠죠. F는 ma이기 때문에 힘이 6N인데 질량이 3이면 당연히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각각 F랑 2N일 때 이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잠깐만. 그럼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였죠?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가속도, 즉 A란 말이야. 그러면 F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F의 경우는 가속도가 지금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질량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잠깐만. 그래. 이걸로 하지 말고 잠깐만 얘를 먼저 구해야겠다. 2N은 지금 2N의 경우는 N은 단위야. 이 N이라고 하는 건 단위입니다. 2N의 힘은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4분의 4니까 1이고 그러면 질량이 얼마겠어?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질량을 먼저 알았네. 질량은 2kg이고요. 그럼 여기서 질량이 2이기 때문에 당연히 F가 얼마가 나와야 돼? 3N 나오겠네요. 이건 지금 같은 물체에 대해서 다른 크기의 힘을 가했을 때
여기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지금 질량과 힘을 구할 수가 있었네요.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뉴턴의 운동 3법칙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복습을 해보고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남은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요. 안녕.